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AI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챌린지 결승전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팀즈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주셔야, 온 해주셔야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결승전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결승전 하기에 앞서서 예선부터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 총 10팀이 결승전에 진출해 이 자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결승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KB국민은행 윤진수 테크그룹 부행장님이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서 AI 챌린지에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수 부행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테크그룹 윤진수 부행장입니다. 먼저 현장 및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쁜 와중에도 제3회 Future Finance AI 챌린지에 출품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전체 행사를 주관하신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이화여대 관계자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금융업은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고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가상공간 메타버스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금융업의 파라다임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혁신을 선도하고자 예년과 같이 언택트 방식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인공지능 기술을 금융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현재 금융업이 가진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결해낼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금융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신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출품되어 있는 결선에 올라온 작품들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더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오늘 발표될 아이디어를 통해 각자의 생활에서 인공지능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힌트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모쪼록 제3회 Future Finance AI 챌린지를 통해 미래 금융에 인공지능이 잘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후원해 주신 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전문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일반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진수 부행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쟁쟁한 10개의 아이디어가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만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실시간 온라인 평가와 우리 여기 계신 전문 심사위원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전문 심사위원 평가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의 국제국 김용태 국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KB국민은행 윤진수 테크그룹 부행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KB국민은행 금융 AI 센터 구태훈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KB국민은행 금융 AI 센터 최동원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AI 비즈팀 이종환 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KB국민은행 은병찬 경영자문역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김용선 AI 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 이활석 CTO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상 8분의 전문 심사위원분들이 채점을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점 방식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심사위원 및 여기 또 아까 보이셨던 온라인 평가단께서는 화면 우측의 채팅창을 통해서 각 팀의 이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공개되는 URL을 접속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평가를 할 때 30초라는 제한 시간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점수도 결정하시고 30초 내에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메라를 켜셔야 함께 참여하고 채점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점수는 1점부터 10점까지 주실 수 있습니다. 평가는 각 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30초간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평가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채점 방식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명은 리브버트입니다. 고객과 행원을 위한 원스톱 응대 챗봇 서비스 리브버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맞아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과 행원을 위한 원스톱 챗봇 서비스 리브버트에 대해 발표할 김정원입니다. 네, 먼저 배경 설명에 앞서 짧은 뉴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뉴스를 비롯한 기능들이 한눈에 보여 호평을 받아왔던 구버전 앱을 더 이상 못 쓰게 되자 이용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2월 신버전을 선보인 네이버 앱. 2년여간 함께 제공되어 온 구버전이 석 달 뒤면 자취를 감춥니다. 신버전이 불편해 구버전을 써온 이용자들은 뿔이 났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신버전만 제공한다는 네이버 공지글에 3,200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신버전은 쓰기 불편하다. 실검에 이어서 앱까지 일방통보. 다음으로 갈아탄다는 내용이 잇따릅니다. 네, 이렇게 호평을 받던 서비스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을까요? 저희는 이런 문제는 고객의 소리, 즉 VOC 관리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VOC 관리가 서비스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융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최근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서비스를 타겟으로 하여 고객과 행원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고객의 경험에서 저희가 처음 발견한 것은 복잡한 VOC 접수 절차였습니다. 고객들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불만을 제기하려 하였을 때 공동인증서나 패스와 같은 본인 인증이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하였고, 이로 인해 VOC 접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10년간 VOC 약 2만 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 평균 5일, 최대 57일이라는 답변 시간이 나왔었고,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린 경우에서도 반복되는 매크로성의 답변이나 혹은 고객의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었고 강성 고객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탈하게 됐습니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챗봇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고 있지만 한 매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챗봇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원의 경험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2021년 삼성 SDS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의 문의에 대한 약 30% 정도가 담당자를 잘못 배정해 재분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당 문의 응대량이 증가하며 문의 처리 평균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기반 챗봇 서비스 리브버트를 제안합니다. 먼저 저희 리브버트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VOC를 남겨왔습니다. 저희는 그중 네이버 블로그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고객의 VOC를 약 2만여 개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언어 모델이 고객의 문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맞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제 고객은 하나의 채널, 즉 챗봇을 통해서만 VOC를 입력하게 됩니다. 챗봇은 이러한 VOC를 두 언어 모델에 전달하게 되며 두 언어 모델은 VOC에 맞는 고객의 문의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리브버트가 고객과의 상담이 종료가 되면 담당 회원을 매칭을 하고 상담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저희 리브버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서비스 약 12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VOC 데이터에는 시간, 문의, 답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VOC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언어 모델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약 2만 개의 VOC 데이터에는 칭찬, 앱 장애, 개선 요청, 기타 사용 문의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었고 분류 모델, 즉 KB 알버트의 학습을 위해 라벨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점이 좋은 앱 서비스의 답변 패턴들은 저희는 분석을 하였고 GPT가 자연스럽고 다양한 답변들이 생성할 수 있도록 문답 페어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리브버트가 프로토타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유사하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두 언어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KB 알버트입니다. KB 알버트는 고객의 문의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의 다양한 문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KB 알버트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저희가 직접 테스팅한 결과 다른 언어 모델 대비 88% 이상의 최고의 성능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GPT-2입니다. 저희 VOC 유형 중 약 32%에 해당하는 앱장의 상황을 저희는 시나리오로 설정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GPT-2가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고객의 질문당 약 6,500개의 문답 페어셋을 문답 페어셋을 GPT-2가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GPT-2가 자연스러운 답변들을 생성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 리브버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앱 장애 상황에 맞춰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은 앱을 실행하면 화면이 멈춰요라는 말을 리브버트에 입력하게 됩니다. 리브버트는 KB 알버트를 통해 이 문의가 앱 버그라는 유형으로 분류하게 되며 동시에 GPT-2는 고객의 문의에 많이 답답하셨겠어요라는 공감의 표현이 섞인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브버트와 고객과 상담이 종료가 되면 리브버트는 담당자를 매칭을 하여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시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리브버트를 도입하였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3가지 문제점들이 저희 리브버트를 도입하게 된다면 원스톱으로 고객의 소리를 접수할 수 있게 되며 고객의 문의에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응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리브버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고객이 처한 상황별로 고객의 맞춤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며 고객의 이탈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챗봇이 가지고 있었던 상담의 한계점들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문의 응대 환경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원의 경험에서 나타났었던 문의 처리 리드 타임의 지연 문제가 고객에서 담당 행원으로 원스톱으로 매칭할 수 있는 저희 리브버트의 프로세스를 통해 문의의 재분류는 최소화되고 인당 문의 응대량과 문의 처리 평균 리드 타임이 감소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리브버트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금융 서비스는 더욱더 확장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부동산 서비스 이외에 대출, 보험, 펀드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KB금융 서비스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거래량과 앱 MAU는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 요약 추출, 유사도 분석 등과 같은 자연어 처리 기능들을 리브버트에 더 추가하고 금융 특화 언어 모델들을 더 고도화하게 된다면 고객별 유사 해결책을 추천하는 등 상담 기능 고도화로 운용 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브버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브버트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브버트 팀의 점수도 함께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초의 제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시작됐고요. 전문 심사위원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개된 URL을 통해서 접속된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자, 함께 해줬던 리브버트는 팀 고객과 행원을 위한 원스톱 챗봇 서비스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5초 남았습니다. 모두 입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순위가 바뀌고 있지만 1등은 팀집팀이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리브버트 팀이 이 팀집팀을 꺾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점수 공개를 아직 안 네, 조금 됐네요. 더 공개를 해야 되니까요. 네. 리브버트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스톱 챗봇 서비스 두 가지 최신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서 고객의 문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자연스러운 응대를 할 수 있게 향상된 기술을 탑재한 챗봇이었다라는 발표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점수를 공개를 해볼까요? 네, 점수 공개해 주세요. 네, 65.31점입니다. 네. 자, 이제 6번째 프레젠테이션에 오를 팀은 캡처 B 팀입니다. KB 알버트 모델을 활용한 실시간 메신저 피싱 탐지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캡처 B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KB 알버트 모델을 활용한 실시간 메신저 피싱 탐지 서비스 캡처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장이재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목차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50대 여성 A씨가 모르는 번호로 받은 문자인데요. 이런 대화 흐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대화를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해당 메시지는 실제 메신저 피싱 사례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최근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은 매년 2배 이상 그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을 피싱의 소재로 화제성이 높은 이슈나 높은 정보를 활용하거나 사용자와 친밀한 관계인 자녀, 친인척을 사칭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피싱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 만한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메신저 피싱을 보편적인 문제 상황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메신저 피싱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이 피싱 상황인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은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서비스들은 어떨까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관련 서비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비스의 경우 이전 범죄에 사용된 적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탐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범죄에 이용하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새로 발급할 경우에는 탐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의 경우 메시지 속 특정 단어의 포함 여부로 탐지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전형적인 스팸 메시지는 탐지가 가능하나 현재 유행하는 교묘한 수법의 지인 사칭 그리고 기관 사칭은 탐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서비스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저희만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캡처비의 핵심 기능 첫 번째는 고도화된 지인 사칭 그리고 기관 사칭에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기존 범죄 기록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피싱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흐름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그리고 수신된 텍스트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딥러닝 서버에 전송합니다. 이후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메시지가 지인 사칭 혹은 기관 사칭인지 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출 결과가 사칭 의심인 경우 푸시 알림과 앱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 알림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실시간으로 메신저 피싱 탐지가 가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캡처비의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학습 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저희는 8,700개의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5,400개의 메신저 피싱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청, 뉴스기사에서 소개된 피싱 사례를 수집하고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 직접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정상 대화 데이터셋의 경우 3,300개로 구성하였고 AI 허브의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저희의 피싱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인 사칭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인 사칭 관련 텍스트와 개인정보 그리고 송금을 요구하는 텍스트의 각각의 조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기관 사칭 관련 텍스트의 경우 기관 사칭 관련 텍스트와 개인정보 그리고 송금을 요구하는 각각의 케이스들의 조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턴을 기반으로 실제 구성한 데이터셋의 예시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이 잘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증강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역번역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였는데요. 먼저 크롤링을 통해 네이버 팝하고 번역기에 접속합니다. 이후 기존의 메신저 피싱 텍스트를 외국어로 번역한 후 다시 한국어로 역번역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해당 방식을 통해 같은 의문을 지닌 문장이라도 서로 다른 버전의 조서와 용언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피싱 데이터에서 2배 증가한 5,400개의 메신저 피싱 텍스트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KB 알버트 모델을 파인 튜닝한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KB 알버트 모델이 금융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일반 도메인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동작한다는 점이 일상적인 언어로 접근하여 금융 정보를 통해 피해를 일으키는 메신저 피싱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절을 토큰화 단위로 하는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여 8,700개의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토크화하였고 3개의 클래스로 나눠진 데이터를 에포크 20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KB 알버트의 모델 학습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실제 학습 그래프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고 학습이 잘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버리지 테스트 어큐리스의 경우에도 98%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모델과의 성능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KT에서 개발한 자연어 처리 학습 모델인 KOBART 모델로도 동일한 학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후 두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검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는 해당 검증의 결과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어큐러시와 F1 스코어 모두에 대해서 KO 말트 모델보다 KB 알버트 모델이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학습한 모델이 실제로 메시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데이터의 경우 지인 사칭 관련 텍스트는 드러나 있지만 개인정보 및 송금을 요구하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98.8%의 확률로 정상 문자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텍스트의 경우 지인 사칭 의심 텍스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98%의 확률로 지인 사칭으로 분류됩니다. 오른쪽 두 개의 텍스트의 경우에도 각각 기관 사칭 의심 텍스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링크 클릭을 요구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 99%의 확률로 기관 사칭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구현을 완료하였는데요. 먼저 프론트엔드의 경우 실시간 메시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백엔드의 경우 딥러닝 모델 실행에 적합한 경량화된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를 사용하였고, 플라스크 앞단에 엔진X와 지유니콘을 부착하여 다량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의 경우에는 구글 콜래보레이터리 내에서 파이토치를 활용하여 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캡처비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주어 정신적인 피해까지 끼치는데요. 따라서 저희 서비스는 고도화된 지인 사칭 그리고 기간 사칭에 대해 가장 즉각적인 사전 예방을 통해 사용자가 메신저 피싱이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경각심을 주어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서비스가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후에 세부적인 사칭 판별을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감독원, 은행,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오픈 데이터셋으로 제공되지 않았던 데이터셋을 보완하여 더욱더 강력한 메신저 피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캡처비의 시연 영상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캡처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캡처비 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캡처비 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가를 시작해 주세요. 전문 심사위원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요, 채팅창에 공개된 URL에 접속하셔서 점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평가 시간은 30초이고요. 또 1점부터 10점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4, 3, 2, 1.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캡처비 팀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을지. 캡처비 팀은 이 고도화되는 이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고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구현하는 영상 시연도 마지막에 함께 보시니까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피싱 탐지 모바일 앱을 사용함으로써 수천만 원의 금전적인 또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한 캡처비 팀의 점수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73.90점입니다. 와, 예, 굉장히 높은 점수 획득을 했습니다. 네, 7번째 팀은요, MLCF 팀입니다. 스팸 멈춰 무분별한 스팸을 줄이기 위한 딥러닝 기반 잠재 고객 예측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에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분별한 스팸을 줄이기 위한 딥러닝 기반 잠재 고객 예측 알고리즘 발표를 맡게 된 MLCF 팀의 발표자 양동욱입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금융 상품을 강제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전화를 받아본 분들 계실까요? 아마도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 정도는 그런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 무분별한 스팸 전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제안 배경, 아이디어 소개, 그리고 알고리즘 설명, 알고리즘 성능, 그리고 기대 효과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하나 시청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권유하거나 통신 상품을 소개하는 전화 자주 받아보셨을 텐데요. 공예 수준의 스팸 전화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남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걸려오는 스팸 전화, 대출 권유, 휴대전화 교체 등이 대부분인데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골칫거리입니다. 사업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문제지만 상대가 은행 등 금융권 텔레마케터라고 해도 100% 믿기 어렵습니다. 네, 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스팸 전화는 상당한 큰 현재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진은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께서 근 4일 동안 받았던 스팸 전화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이 텔레마케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언택트 마케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텔레마케팅은 더더욱 효과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디지털에 취약한 노년층 고객분들께서는 스마트 금융에 다소 이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고객들에게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텔레마케팅입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은행은 페이퍼리스 제도를 현재 많이 추가하고 있는데 이 텔레마케팅이 페이퍼를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은행의 이제 기존 상품,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지 적금 상품을 추천했던 거에 이어서 현재는 증권 보험 상품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텔레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텔레마케팅은 고객이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있고 또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통해서 고객과 접촉하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에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무분별한 스팸 전화로 인해서 고객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이것은 기존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텔레마케터들이 그 업무적인 요소에 불필요한 인적 자원과 시간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 문제와 맞물려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금융상품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개인화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아이디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텔레마케팅 시스템은 사실 텔레마케팅을 진행하기 앞서서 잠재 고객을 파악하고 고객 특성을 정의하고 등급화하고 스크리닝하는 이런 수작업이 동반된 작업들이 불필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무작위성으로 고객 리스트를 추출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 하나로 이 작업들을 단순화시킬 계획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고객 선정에 필요했던 절차들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무작위성 고객 리스트 추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예측된 결과값을 다시 재학습시킴으로써 다음 잠재 고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 시스템을 앞선 일방향 시스템에서 대체하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제한되는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A보험 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4만 개가 넘는 고객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변수로서는 고객 특성 정보, 보험거래 정보, 보험계약 대출 정보, 일반 대출 정보가 사용되었습니다. 태스크를 다시 한번 쉽게 정의를 해보자면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성공 예측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타겟으로는 대출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원화 인코딩을 사용을 해서 더미 변수로 인코딩을 하였고 결측치 처리를 통해서 품질 좋은 데이터셋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다소 적은 데이터 샘플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스무트 기법이라는 오버 샘플링 기법을 사용을 하여서 이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은 이 앞선 사진과 같습니다. 기존 이제 입력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컴보 1D를 병렬적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변수들 간의 관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이즈의 컴보 1D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끝단에서는 이 딥하게 신경막을 구축을 해서 하이레벨 피처를 쉽게 추출하여 대출을 미실행할지 실행할지 예측하도록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이런 모델의 성능은 기존에 나와 있던 이 기계학습 모델들에 비해서 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에서는 이 F1 스코어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중요한 지표에서 저희 모델이 맨 아래쪽 0.8494라는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FPR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낮을수록 이제 좋은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FPR은 이제 고객이 전화를 스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즉 저희 모델이 스팸 문제는 최소화하고 텔레마케팅의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상당히 효율적인 타겟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입니다. 시연하는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타겟 고객분들이 이분들이구나. 이번 김땡땡 고객님한테 전화드려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민은행에서 전화드렸는데요. 이번에 고객님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이 나와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대출 상품에 관심 중이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이 예측된 고객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후 이 예측된 결과값들을 다시 실시간으로 모델에 학습하는 온라인 러닝 기술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일방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순환 구조 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주는 기대의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첫 번째로 고객 이탈 우려, 두 번째로 생산성 감소, 세 번째로 신뢰도 감소, 네 번째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이다 보니까 아웃바운드가 마케팅 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고객 항의의 전화에 응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직원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시스템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세일즈가 가능하다 보니까 근로 시간 대비 ROI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효율적인 텔레마케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고객 측면에서는 불쾌감을 해소하고 직원 측면에서는 불만족도를 해소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신뢰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더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또 많은 이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온라인 학습으로 재학습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범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객 및 직원 만족 극대화를 시키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ESG 경영에 부합되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2021년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54.8%로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특히 ESG 경영에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스템이 이런 환경 속에서 구축이 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용될 거라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LCF팀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MLCF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 동안 평가를 하실 수 있고요. 전문 심사위원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요, 그 채팅방에 공개된 URL을 통해 접속된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1점부터 10점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5초 남았습니다. 네. 3, 2, 1 여기까지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를 하는 팀들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 순위도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에 MLCF팀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MLCF팀은 기존의 이 텔레마케팅 이 명세 추출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여러 가지 서비스와 시스템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몇 점을 획득했을지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69.16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큰 박수로 잘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입니다. 69.16입니다. 네. 이번 경연팀의 팀명은 스팀 다리미입니다. 네. 딥러닝 기반 STM 확대 이용 솔루션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딥러닝 기반 STM 이용 확대 솔루션의 발표를 맡게 된 스팀 다리미 팀의 배성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M을 설명하기에 앞서 STM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STM은 국민은행 ATM에서 발전된 국민은행만의 금융 디지털 키오스크, 스마트 텔러 머신의 약자입니다. STM은 ATM과 달리 화상 인증 및 바이오 인증을 통해 영업정 창구 수준의 업무가 가능하며 여러 업무를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자동화 기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디지털 키오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런 디지털 키오스크는 여러 은행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국민은행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키오스크의 명칭이 바로 STM입니다. 그럼 자세히 STM에서 어떤 업무들이 가능할까요? 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카드 사용 등록이나 카드 이용 한도 변경, 또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통장 잠김 해제까지 이처럼 비대면 거래가 중요시되는 현재 사회 속에서 STM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STM이 가진 다양한 기능에 무색하게 STM의 현실은 달랐는데요. KB 경산 지점에 방문해서 사전 허락을 받고 STM을 일정 시간 동안 촬영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한 것 같은데요. 촬영하는 동안 STM을 사용하는 고객은 단 한 명뿐이었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ATM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ATM에서 발전된 편리한 STM을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을까요? STM이 출시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어색한 기계일까요?
저희는 이 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KB 경산지점에 방문해서 고객 1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STM을 사용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했을 때 약 8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저희는 이 고객을 대상으로 그러면 왜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총 5가지 의견으로 추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상위에 STM을 사용하기 어려워 보여서 ATM이 STM보다 익숙해서라는 답변은 전체 답변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는데요. 이는 STM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기에 저희는 STM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폰뱅킹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요소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폰뱅킹은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은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연령별 모바일 뱅킹 이용 현황을 살펴보셔도 60대, 70대 인원의 사용률이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간단한 업무들도 고령층 고객들은 은행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뉴스 기사를 살펴보셔도 줄어드는 ATM 수 속에서도 고령층의 ATM 이용 건수가 늘고 있고 이는 6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고전적 비대면 방식을 선호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STM이 ATM 업무를 대체할 수만 있다면 STM으로 고령층 고객을 확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TM의 보안성 문제에 대해 3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1대1로 진행되는 대면 업무가 안심되어서, 두 번째는 유동성이 많은 장소여서 집중할 수가 없어서, 또 뒤에서 누가 쳐다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의견들을 통해 고객들이 STM을 사용할 때 안심되는 업무 환경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문제점을 통해 저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아이 트래킹을 통한 픽업 방지와 신분증 대조 시스템을 통한 보안 강화,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령별 맞춤 STM 서비스, 나아가 데이터 수집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해당 모델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령별 맞춤 STM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연령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별 어린이, 성인, 노인 각각 1000장씩 3000장의 데이터셋을 수집하였고, 코로나 시대 STM을 찾는 고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스크를 오버레이하는 기능을 구현한 뒤 이미지를 비틀거나 뒤집어서 데이터셋을 증강, 이미지 사이즈 통일, 또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8대2로 분리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모델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플링 단계를 거쳐 차원을 축소하고 1차원 레이어로 만든 뒤 2개의 댄스 레이어와 배치 정규와 드랍아웃 교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령을 분류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성한 연령 구분 모델은 약 93.34%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현한 모델을 통해서 연령별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지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주로 알아서 사용하시는데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직접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화면이 어색하니까 이제 처음 접하는 분 기계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서 하십니다. 이게 보통 ATM 업무는 똑같은 업무니까 사용 가능하신데 이제 STM 업무는 이제 성인 19세 미만 국민은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못하시죠. 저희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모르던 STM에 대한 부분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알게 된 내용을 통해서 기존 UI에서 어린이와 노인에 해당하는 새로운 UI를 디자인하였고, 나아가서 연령별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연 동영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의 경우 인터뷰 내용에서 어린이는 창구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ATM 업무만 화면에 배치하였고, 어린이에게 친근할 수 있는 KB 캐릭터와 또 어려울 수 있는 은행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연령별 맞춤 광고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입니다. 청년은 기본 UI에서 취업 박람회나 주택 청약과 같은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광고만 나오도록 광고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에서 직원을 많이 호출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직원 호출 버튼을 하단에 크게 배치하였고, 글자를 크게 해서 식별하기 쉽게 하였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을 ATM과 유사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 트래킹을 통한 보안 강화 솔루션입니다. 현재 고객이 무인 기기를 이용할 때는 뒤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기 위해 뒷사람의 눈동자가 인식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서비스로 솔루션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동영상 중 눈 영역의 좌표를 추출한 뒤 눈의 높이가 높아졌을 때와 낮아졌을 때 각각 구분하여 데이터셋을 수집하였습니다. 모델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구현한 모델을 통해서 STM 전면 카메라에서 한 명 이상 인식될 경우에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구분하고 비사용자의 눈동자가 인식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형식으로 보안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시연 동영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입장했을 때 사용자의 연령대를 예측하여 맞춤형 UI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비사용자가 등장했을 때 비사용자의 눈동자를 통해서 쳐다보고 있을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형식으로 솔루션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 유사도 대조 솔루션입니다. 현재 방식은 본인 인증 과정에서 은행원이 STM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육안으로만 신분을 확인하여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를 오픈시브 라이브러리의 페이스 디스턴스 기능을 통해서 신원 확인 보조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신분증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유사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다수의 데이터 대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연 동영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도가 75%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동일인의 경우에는 유사도가 91%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직원의 신분 확인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단계입니다. 저희는 STM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STM을 사용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의 민감하지 않은 연령이나 시간, 사용한 업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형 데이터로 가공한 뒤에 월별, 주별, 또 일별의 통계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전체 모델 구조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얼굴이 인식되었을 때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구분합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연령대 인식 모델을 통해서 연령대를 예측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창구 업무를 위한 신분증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얼굴 유사도 비교를 통해서 직원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다음, 비사용자의 경우에는 아이 트래킹 모델을 통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인지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후 사용자가 떠난 뒤에는 사용자의 사용 시간, 연령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하고 다음 사용자 올 때까지 대기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식률이 저조한 STM이 인식이 활성화됨으로써 스마트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고객의 만족, 또 행원의 업무 보조,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단계에서 기업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STM 활성화를 통해 직원, 기업, 고객, 직원,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스팀 다리미 팀의 발표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전문 심사위원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개된 URL을 통해서 접속된 홈페이지에서 점수 1점에서 10점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스팀 다리미가 발표한 내용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우선 스팀 다리미 팀은요, 영업점 창구 수준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능형 자동화기기 STM의 이용 확대를 위한 여러 네.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와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 활용함으로써 고객들이 보다 편리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스팀 다리미의 발표를 듣고 이제 많은 분들 점수 입력을 마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수를 집계해 볼 텐데요. 자, 앞서서도 저희가 발표를 들었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 팀들이 점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캡처비 팀이 73.90점으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으로 조금 전에 발표했던 MLCF 팀이 69.16점, 그 다음 리브버트 팀이 65.31점을 기록을 하면서 1,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스팀 다리미 팀은 몇 점을 획득을 했을까요? 자, 집계가 되고 있지요? 네, 집계되는 중에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 다리미 팀 발표 이후에는 이제 2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스팀 다리미 팀의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66.64점을 기록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잘한 점수입니다. 66.64점이고요. 팀명은 트윈 건즈 팀인데요. KB 알버트를 활용한 피싱 탐지 앱 피노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 알버트를 활용한 피싱 탐지 앱 피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트윈건즈 팀의 발표자 윤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윈건즈 팀의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지만 마음만은 풋풋한 새내기이고 싶은 학생인데요. 이런 저에게 어느 날 황당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엄마, 바빠?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엄마 폰으로 결제 한 번만 해주라. 제 나이 이제 23. 분명 저는 이런 딸을 둔 기억이 없는데도 말이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황당한 피싱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를 절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이버 금융 범죄를 일컫습니다. 피싱 사기 수법 유형에는 크게 가족 사칭형, 대출 빙자형, 기관 사칭형이 있는데 그중에는 문자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가족 사칭 수법이 36.1%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피싱 종류에는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메신저 피싱, 스미싱, 파밍 등 그 종류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출 사기형과 기관 사칭형 모두 합한 20년도 피해액은 역대 최대치인 7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큰 피해의 이유는 4명 중 3명의 피싱 피해자가 피해 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골든타임이란 100만 원 이상 입금 시에 30분간 ATM을 통한 현금 인출을 제한하여 피싱을 통해 발생되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특히 5, 60대의 경우 이런 골든타임 내 사기를 인지한 비율이 19.7%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골든타임 내 사기 피해 인지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피싱을 모니터링하여 탐지해내고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주는 피싱 탐지 앱 피노를 제안드립니다. 피노의 구조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노는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피싱을 탐지해내기 위해 학습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로는 금감원 그리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실제 피해 사례들 뿐만 아니라 금감원, 경찰청 그리고 3사 은행에 올라와 있는 여러 대출 상품 혹은 금융사기 관련 Q&A 정보들을 이용했습니다. 데이터 관련 내용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스 피싱의 경우 통화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 형태로 구글 클라우드 스피치 API 기술을 활용해서 변환시키는데요. 스미싱의 경우에는 수집 자체가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알버트 모델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 후 실시간으로 피싱을 모니터링하여 판별해내고 피싱 사기로 판별되었을 경우에는 피노는 이용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싱 경고 알림을 실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금감원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등 추후에 사후 대처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피노의 인터페이스 화면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인터페이스 확인하시고 가겠습니다. 똑똑한 피싱 탐지의 피노의 슬기로운 사용법 알아보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오면 피노가 피싱 탐지를 시작합니다. 통화 녹음 시작에 동의하여 주세요. 피노는 구글 클라우드 스피치 API 기술을 활용하여 통화 내용을 문자로 변환하여 인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KB국민은행 박건우입니다. 고객님께 너무 좋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인식한 피싱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노가 보이스 피싱 탐지를 시작합니다. 기존에 학습했던 피싱 데이터들과의 유사도가 높을 경우 피노는 이용자들에게 경고 알림을 보냅니다. 피싱이 의심되면 피노는 이용자에게 체계적인 피해 대처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동의하에 금융감독원 신고 페이지로 즉시 연결됩니다. 둘째, 피해금을 송금했을 시 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 전화로 연결되어 지체 없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도용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으로 연결되어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의 피싱은 NO! 피노와 안전하고 즐거운 금융생활을 함께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KB 알버트 모델을 활용하여서 저희의 피싱 탐지 앱 피노를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KB 알버트 모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알버트는 일반 영역 텍스트뿐만 아니라 금융 영역의 텍스트까지 학습되어 있는 금융 특화 자연어 학습 모델입니다. 따라서 일반 구글 버트 모델의 특정 금융 분야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한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다양한 그리고 양질의 금융 지식을 미리 학습한 KB 알버트를 간단하게 조정하여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전이학습이라고 합니다. 전이학습의 경우에는 미리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높은 정확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 KB 알버트를 전이학습시켜서 피싱 탐지 앱인 피노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피싱 데이터 380개와 피싱이 아닌 정상 데이터 380개를 사용하였는데요. 피노가 정상적으로 피싱 여부를 탐지해내기 위해서는 실제 피싱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실제로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피싱 데이터는 금감원 경찰청 홈페이지에 실제 피싱 피해 사례들을 사용하였고요. 정상 데이터로는 금감원 경찰청 홈페이지에 금융사기 관련 Q&A뿐만 아니라 3사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융상품 관련 Q&A 정보들을 활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토큰화된 학습 데이터들을 KB 알버트에 입력하게 되면 KB 알버트가 각 피싱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로부터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해내어 저희가 구현한 피노 클래시파이어에 입력시키게 됩니다. 이 저희가 구현한 피노 클래시파이어의 세부적인 구조는 이쪽 그림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구현 결과입니다. 저희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정상 데이터 50개와 피싱 데이터 50개를 직접 생성하여 모델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5회 실험을 진행한 결과 평균 정확도는 무려 95.4%, 표준 편차 1.14로 실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실제 표를 발췌한 부분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정상 데이터와 피싱 데이터들을 올바르게 판별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노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즉 피노가 왜 한 번 사용되고 삭제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노는 기존에 학습된 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신종 사기 수법도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노는 피싱의 전형적인 공통점들을 관통해서 학습하는 데 목표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없는 신종 사기 수법에도 지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노의 강점을 여러분들께 뒷받침해드리기 위해서 학습하지 않았던 최신 피싱 수법 5가지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또는 택배 배송 확인과 같이 를 악용하는 것과 같이 피싱의 유형은 더욱더 교묘해짐에도 불구하고 피노는 이런 학습되지 않았던 최신 피싱 수법 5가지를 모두 피싱으로 올바르게 판별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노는 피싱을 탐지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체계적인 피싱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골든타임 내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성을 더욱더 증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노의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피노는 피싱 유무를 실시간으로 판별하여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을 활용해서 무려 정확도 95.4% 그리고 1분 안에라는 빠른 시간 내에 피싱 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노는 즉시 금감원 신고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등 신고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최신 피싱 수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노는 대표적인 보이스 피싱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피싱 탐지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싱은 노. 저희 피노가 여러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트윈건즈 팀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윈건즈 팀의 발표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평가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시간은 30초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30초 지난 이후에는 평가에 집계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심사위원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개된 URL을 통해 접속된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수가 집계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 트윈건즈의 발표만 남았는데요. 자, 아까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0팀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까지의 1위는 캡처비 팀이었습니다. 6번째를 발표했던 캡처비 팀이 현재 73점대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트윈건즈가 과연 점수를 역전할 수 있을지 이 여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집계됐다고 하네요. 마지막 트윈건즈의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71.71점입니다. 네, 바로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상팀을 발표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발표할 상은 우수상인 업스테이지 상입니다. 업스테이지 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28만 원이 지급이 될 텐데 자, 저희가 이 상금을 또 비트 단위로 준비를 했습니다. 128만 원, 최우수상은 256만 원, 대상은 또 512만 원 이렇게 상금이 수여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우수상인 업스테이지 상 시상에는 업스테이지 이활석 CTO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업스테이지상 수상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업스테이지상 수상팀은 스팀 다리미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스팀 다리미 팀에게는 업스테이지상 수상 128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우수상인 마이크로소프트 상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28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상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김잭 기술사업부 부문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상 수상팀은 리브버트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리브버트 팀이 마이크로소프트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수상 마이크로소프트상 수상팀에게는 128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수상인 이화여자대학교 상입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 256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시상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신경식 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우수상인 이화여자대학교상 수상팀은 트윈건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트윈건즈 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트윈건즈에게는 상금 256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네, 다음은 최우수상인 KB국민은행상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56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상은 KB국민은행 윤진수 부행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상 수상팀은 MLCF 팀입니다. MLCF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MLCF 팀에게도 역시 상금 256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대상인 금융감독원 상입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 512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시상에는 금융감독원 김동성 부원장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대상 금융감독원상 수상팀은 캡처비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캡처비 팀이 오늘의 영광의 대상 수상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캡처비 팀에게는 상금 512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금융 아이디어를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투월드 디 에라 오브 핀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년에 더 좋은 이야기와 더 좋은 발표 그리고 더 좋은 행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